안녕하세요. 꺼내듣는 한뼘 서재 김필미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요, 몰랐던 정보를 얻기도 하고 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영감을 발견하기도 하죠. 그리고 와, 이 표현 나도 언젠가는 써먹고 싶다 해서 밑줄을 긋기도 하고요. 또 어떤 책들은요, 술술 책장에 잘 넘어가기도 하고 또 다른 책은 죽어라 진도가 안 나가서 결국 덮어놓기도 합니다. 또 어떤 책들은요, 우연히 펼쳐들었는데 공감되는 이야기에 뜻밖의 위로를 받기도 해요. 내 마음을 어찌도 그리 꿰뚫어 보는지 찰떡같이 내 마음을 표현해주는 누군가가 기록해 놓은 그 표현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요, 소셜미디어와 출간을 통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에세이를 써오며 많은 독자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김재식 작가의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를 읽으면서 내 생각을 들킨 것처럼 또 개인 상담을 받는 것처럼 공감되는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남들에게 나를 맞추기 전에 나를 좀 더 존중해주고 내 감정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필요가 있겠구나. 내가 나를 공격하지 않고 나를 무기로 상대를 위협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를 읽으면서 위로가 되어준 글귀를 여러분께도 소개합니다. 당신에게도 위로가 되어주길 바랄게요.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 사람들이 나에 대해 하는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 어떤 사람은 나를 동그라미로 보고 누구는 네모로 본들 신경 쓰지 마. 굳이 나서서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어. 나를 어떻게 보든 난 나일 뿐이고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좋은 사람일 수 없어. 사람의 관계는 언제나 상대적일 뿐이야.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 밀당이 필요한 이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한다. 그 거리는 마음에 멀고 가까움이기보다는 내가 숨 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누군가에게는 그 거리가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지만 항상 똑같은 거리는 아니다.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서로가 부딪히지 않기 위한 안전거리일 수도 있다. 너무 가까움으로 인해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면 충돌할 수밖에 없다. 부딪히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부딪히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하늘에서 내리는 눈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하얗게 눈이 쌓인 나뭇가지에 작은 눈 하나가 내려앉은 순간 무너지고 말았다.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작고 가벼운 감정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감당할 수 없어 무너지기 마련이다. 사소한 것들을 무시하며 보낸 순간들이 모여 모두에게 뾰족한 상처를 남긴다. 꼭 같이 아파야 하나?
나는 이렇게 화를 내는데 너는 왜 화를 안 내느냐고 따져 물었다. 내가 화를 낼 때 너도 화를 내야 싸움이 된다는 말인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내가 아무 말이 없다고 해서 할 말이 없는 게 아니고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화가 나 있지 않은 게 아닌데 나도 자기처럼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라는 건 자기 혼자 나쁜 사람이 된 기분이 들어서일까? 내가 아프다고 해서 상대도 아파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들어주는 것만으로 힘이 돼. 누군가 너에게 아프다고 말하면 나도 아파봐서 안다고 말하지 마. 내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얘기를 들어달라는 거야. 위로는 꼭 말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니까. 침묵은 금이 아니야.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사라지는 건 침묵으로부터 시작된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거나 부딪히고 싶지 않아 말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는 그 순간 혼자만의 상상과 불안함으로 또 다른 오해와 분노가 생기기도 한다.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다면 먼저 다가가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 엄청난 잘못을 한 게 아니라면 대개의 경우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포장지보다 알맹이가 중요해. 보여줄 게 없는 사람일수록 보여줘야 하는 이력서가 길다.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일수록 누군지도 모르는 아는 사람 자랑을 한다. 서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이름을 말할 때 어디의 대표입니다 라고 말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의 자존감이 어떤지 알 수 있다. 중요한 건 포장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본질이다. 게으른 게 아니라 지친 거야. 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지쳐 있을지 모른다. 익숙하게 하던 일도 더뎌지고 즐겁게 하던 일들도 재미가 없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점점 무기력해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귀찮게 느껴지고 세상의 어떤 것도 즐겁지가 않다. 숨은 쉬고 있지만 힘겹게 잠든 밤, 아침이 오지 않기를 바라기도 한다. 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것인지도 모른다. 열심히 노력한 것들에 대해 생각과 다른 결과에 지쳐 모든 게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든다.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니라 우울한 것일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혼자 길을 나서라.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라. 그 사람은 가까운 사람일 수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일 수도 있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우울해지기도 하지만 사람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 갑자기 쓰러진 사람이 스스로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아날 수는 없다. 그러니 쓰러지기 전에 살펴주고 보듬어 주어야 한다. 어른이 된다는 것. 잘 살고 있는 걸까?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가끔씩
나 스스로에게 물었다. 뒤돌아보면 삶은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다. 후회가 남지만 후회할 시간보다는 그래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다그치며 살아왔다.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거라며 그렇게 숨차게 달려온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으며 멈춰섰다. 버틸 대로 버텨온 삶에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만사를 부르고 싶었다. 정말이지 도망치듯 떠나버리고 싶었다.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은 것이다. 길을 잃은 어른은 길을 잃은 아이보다 더 무섭고 슬프다. 아이는 길을 잃었을 때 울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아이를 돌봐주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아이를 애타게 찾고 있겠지만 어른은 운다고 해서 그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없고 아무도 그 길을 알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른이 길을 잃는다는 것은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길을 몰라 헤매고 있다면 내가 갈 길을 스스로 만들면 된다. 우왕좌왕하며 침잠하기보단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쓰는 게 낫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아는 이 없는 곳에 나 자신을 데려다 놓고 싶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물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낯선 곳으로 떠난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다. 하지만 생각이 길어지면 고민이 깊어지고 그 시간들이 나의 발목을 잡을 거라는 걸 알기에 무모하지만 단호하게 다 내던지고 갑작스럽게 비행기표를 끊어 떠났다. 잘할 수 있을 거야. 가보지 않고 망설이는 동안에도 똑같이 시간은 가고 가보고 아니면 다시 방향을 틀면 되니까. 어른이 된다는 건 나 자신을 책임질 줄 안다는 것. 그렇게 세상의 모든 어른 아이들이 낯선 길 위를 여행 중인 것이다. 가득 찬 게 아니라 제로의 상태. 행복이란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바로 잠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내일 일에 대한 깊은 고민 때문도 아니고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오는 복잡한 감정들로 들떠있는 불안한 마음도 아닌 상태. 더 남았다고 생각할 것도 없고 미쳤다고 생각할 것도 아닌 그냥 제로의 상태. 한뼘 서재, 지금까지 위즈덤 하우스에서 펴낸 김재식의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 였습니다.